아니 일단 저 최근 이제 100세 시대를 넘어서 뭐 120세 세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천천히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이 진짜 진짜 될 수만 있다면 누구나 다 바라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노화를 연구하는 교수님을 한번 저희가 좀 모셔봤어요. 최근에 그 기사를 봤는데 이제 3, 40대들의 노화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다. 이게 이제 사실 의료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기대 수명보다 더 늘어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오히려 어떻게 3, 40대 노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건 뭡니까 이게? 사람이 노화 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네 가지를 들자면 운동 역량, 술, 담배거든요. 첫 번째로 사람들의 식습관이 나빠졌다. 그렇죠. 가공식품, 초가공식품을 먹고 또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고 당분을 많이 먹는다. 두 번째로 신체 활동을 예전처럼 하지 않는다. 젊은 사람들에서 남성은 비만이 50%예요. 그리고 여성은 마른 비만이 거의 전체 여성의 50%. 노화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걸 예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과 관련된 지표들이 나빠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수명은 증가됐어요. 조금씩.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연령일 때 몸의 지병 정도, 만성 질환 정도는 더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몸에 이상이 나타나는데도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약들이 이제 뭐 계속해서 좋은 약들이 나오다 보니까 병을 가진 상태로 이제 기대 수명을 쭉 채우는 이런 상황이 되는군요. 옛날에는 생로병사라고 했어요. 예, 맞아요. 근데 지금은 생로병, 그리고 이 병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병의 개수가 병 되면서 그 다음에 노쇠가 옵니다. 노쇠가 오고 그럼 기능이 떨어지고 간병인이 필요해지고 요양병원 가고 요양원 가고 이 기간이 쭉 늘어나서 10년, 15년 되는 거죠. 그래서 노쇠 다음에 돌봄 요구 그리고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뒤쪽 병사가 쫙 늘어난 겁니다. 생로병사인데 생로병사. 네. 오늘 교수님 너무 뼈를 때리셨어요. 네, 이 실은 그래서 젊은 분들이 일찍부터 만성 질환을 앓게 되는 문제는 이 병의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거죠. 젊은 세대들이 요즘 좀 빨리 늙는다 이런 얘기들을 또 지금 교수님이 해주셨는데 이게 여러 가지 좀 노화를 가속시키는 환경에 우리가 노출이 돼 있기 때문 아닐까요? 노화 속도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게 다시 말씀드리면 운동 역량, 술, 담배가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있고요. 수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얘기하셨는데 네. 예를 들면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그럼 저는 가볍게 맥주 한 잔 쫙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거든요. 그렇죠. 이게 술은 정말 한 잔까지만 먹을 수 있다면 그걸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스트레스 또는 이완의 수단이기도 한데요. 저는 한 잔만 먹을 능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아예 먹지를 않는 편이에요. 그러면 맥주 마시고 해소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맥주가 몸에 안 좋으니 스트레스를 받는 게 낫습니까?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건강하게 사는 생활 습관이 결국에는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을까 그렇지. 이런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난 저렇게 못 살아 이렇게 많이 네,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즐겁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 대부분 스트레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혈액을 채취해 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올라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스마트폰 우리가 쇼츠 뭐 이런 여러 가지 빠른 요즘 동영상들 굉장히 많이 많죠, 보잖아요. 그런 것들 보다 보면 처음에는 즐거운 호르몬이 나오지만 도파민이라는 것이 나오지만 잠깐 뒤에는 결국에는 도파민이 떨어지면서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특징적으로 세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뭡니까?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만성 스트레스에서 생기는 세 가지 특징이 우울, 불안, 수면 장애거든요. 스마트폰은 결국에 즐거움이 아니라 스트레스인 거예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책을 보았고 그 이후에는 2시간짜리 영화를 보다가 15분짜리 유튜브를 보다가 지금은 1, 2분짜리 쇼폼을 봅니다. 점점 집중력이 짧아지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 ADHD가 아닌 분들도 마치 ADHD의 두뇌를 가진 것처럼 점점 집중력이 나빠지게 됩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노화를 좀 늦출 수 그렇죠. 있느냐. 네. 이게 좀 중요한데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좀 노화를 늦출 수 있나요? 네, 많은 분들께서는 지금 당장 약을 딱 하나 먹으면 그렇지. 네, 10년 정도 그게 좋지. 바로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개발했습니다. 예, 이게 최고죠. 사실 그런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없습니까? 네, 연구는 하고 있죠. 연구는 하고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사람의 삶을 가늘고 길게 뽑는 방법이 있고요. 약 중에. 두 번째는 시간을 되돌리는 거죠. 영노화라고 합니다. 영노화. 브라이언 존슨이 그런 여러 가지 25억짜리 시스템을 가지고 만든 본인의 노화 속도 저감이 대략 한 4분의 1 정도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분의 1 정도. 네, 4분의 1 정도 느리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정도를 만드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박단소한 식사, 그리고 꾸준한 운동, 그다음에 술, 담배 안 하기, 이 정도면은 거의 대부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브라이언 존슨이 지금 뭐 25억에서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쓰지만 우리가 식사량 조절, 운동하고 네. 잘 자고 요것만으로도 충분히 25억, 30억의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생활 습관이 실제로 가장 강력한 항노화 물질인 거죠. 이게 또 있네요. 아니 어쨌든 지금 저희가 생활 습관만 바꿔도 우리가 좀 건강하게 늙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그 당 지수가 낮은 이런 식품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섭취를 해야 돼. 이 당이 굉장히 노화와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네. 평생 동안 내 췌장에서 나온 또는 내가 투여받은 인슐린의 총량이 거의 나의 생물학적인 노화 정도랑 어느 정도 비례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탄수화물의 과잉이나 또는 단순당, 정제국물 이런 것들에 계속 노출되면은 계속 노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데도 참 주변에 너무 맛있는 게 많아요. 그 빵 요즘 또 맛있는 빵도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가 또 뭐 음료수들도 그렇고 뭐 주스 뭐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하고 하나둘씩 이별해야 돼요. 그렇죠. 어쩔 수 없어. 내 걸 내줘야 조금 주지. 야, 근데 요즘에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료수인데 뭐 제로 음료수. 그게 그 어릴 때보다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맛을 봤던 음료수들이 대부분 제로가 많이 나오는데 선생님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기본적으로 제로 음료를 드시는 거는 대사적인 측면 또는 노화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설탕이 들어있는 음료수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제로 음료를 먹으면 그러면 살찐 사람이 살이 빠지느냐? 그거는 그렇지는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로 음료를 우리가 마셔도 단맛을 머릿속에서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그 단맛 때문에 반사적으로 인슐린이 조금 분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신기하네. 그때 혈당이 살짝 떨어지면서 식욕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 입맛이 단맛에 적응이 돼 있는 상태로 살다 보면 결국에는 다른 음식도 더 달게 먹게 된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로 음료를 드시는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설탕 음료보다는 제로가 낫고 그보다는 물이 훨씬 좋다. 물이 훨씬 낫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장 안 좋은 음식들이 단순당과 정제국물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더 나쁜 것은 그런 것들을 액체로 먹는 것이죠. 콜라나 사이다 그리고 주스와 같은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데 당 지수가 거의 100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거의 포도당을 물에 타서 먹는 것과 같은 속도로 혈당을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선식,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갈아서 물에 타먹는 것이죠. 그리고 디톡스 주스 같은 걸 드시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 정제탄수화물이라고 그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우리 몸에 인슐린이 굉장히 많이 분비되게 만들고요. 여러 가지 노화의 억셀러레이터들을 더 빠르게 작동하도록 만듭니다. 아니 실제 그럼 교수님의 식단은 좀 어떻습니까? 어떤 걸 좀 많이 드세요? 저의 식단은 기본적으로 렌틸콩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렌틸콩. 네, 그리고 채소, 견과류, 블루베리, 현미, 귀리. 다 뭐 귀한 음식들이네요. 이제 뭐 귀리도. 교수님은 몇 살까지 살고 있어요? 궁금해서. 네, 저는 100살까지는 살고 싶은데요. 근데 사실은 시간보다는 그 질이. 죽는 날까지, 저 죽는 전날까지 환자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기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진짜 중요하죠. 네. 아니 근데 가끔 또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나 사실 그 방송 보면서 교수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방송하면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안 봤냐? 거기 하루에 믹스 커피 10잔씩 드시고 라면만 쭉 드셔도 야 100세 뭐 120까지 사셔. 맞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꼭 반례를 제시하면서 뭐 워런 버핏은 콜라를 매일 먹는 네. 10대. 그리고 뭐 어떤 어르신은 80세까지도 지금까지도 담배 빡빡 피신다. 그죠. 그 일단은 건강에는 요행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답변은 그러면 직장도 그만두시고 매일 복권을 사십시오. 복권 당첨될 가능성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살고 싶으신 거죠. 술, 담배 다 하고 운동 안 하고 비만해지면서 막그 초가공식품 먹고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한 60대 정도가 되면 이미 만성 질환이 많아지게 되고, 근데 문제는 사람은 어떤 쾌락에 적응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쾌락을 즐긴다 하더라도 그게 디폴트 기본값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더 많은 양의 쾌락으로 계속 나아가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쾌락이 전혀 없었을 때랑 비슷한 정도, 그러니까 그냥 기본값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내가 느끼는 정도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해도 만족을 못해요. 이게 투자를 하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저금을 하잖아요. IRP 계좌에 돈도 집어넣고 또 투자도 사람들 요새 특히 젊은 분들 투자에 굉장히 관심 많으시잖아요. 자산 포트폴리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은 어떻게 보면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후가 될 수 있고, 건강 포트폴리오 관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긴 기간을 유병장수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기간을 보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결국은 이제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여긴 또 약간 노년내과라고 하면 막 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영양제 뭐 먹으면 되냐고. 네. 어딜 네. 가도 그걸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안 그래도 끝나고 여쭤보려고 했어요. 정말요? 네. 사실 영양제로 판매되는 것들 중에 노화를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알려진 거 없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은 어떤 거 좀 챙겨 드세요? 그냥 보통 가볍게- 이렇게 다 물어보죠. 그냥. 아니 뭐 그러면은 교수님은 뭐 드세요? 네, 뭐 드세요? 아니 뭐 드시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네, 저는 먹는 게 없습니다. 없어요? 비타민 C. 네, 먹지 않습니다. 진짜요? 네, 그러면 어떤 거 식사만? 귀리, 귀리, 멘틸콩. 그런 것들 다. 네, 제가 블루베리랑 견과류는 먹습니다. 암은 말이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아직도 인류가 현대의학이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질병 중 하나고, 올해 세계보건기구 WHO가 2050년까지 세계 암 발병률이 77%가 늘어가지고 신규 암 환자가 3,500만 명에 이를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암을 얘기하면은 사실 맞아요.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그건 좀 어떻습니까? 그거 조상을 잘못 만난 그 유전적인 요인은 한 15%.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것뿐이 안 돼요. 나머지 85%는 생활 습관 또는 이제 자연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독성, 독소 이런 걸로 해가지고 또 그런 나쁜 유전 인자를 물려받았어도 반드시 그 병에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위험도가 한 4배 내지 6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 중에 그런 어떤 특별한 병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좀 조금 더. 관심 있게 공부도 하고 알고 예방하면은 꼭 병이 걸리는 게 아니니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 또 한편으로는 또 다행일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면 원인이야 뭐 워낙 다양하고 뭐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또 하고 계십니다만 암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이건 뭡니까?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제 스트레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왜 나쁘냐? 산이 많이 생겨 몸에서. 이 산이 밑으로 내려가서 이 장에 약 200조 가량 균이 있는데 반절은 유익균, 반절은 해가 되는 균인데 이 좋은 균을 막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밸런스가 깨지니까 장에서 살아야 되는데 장에서 못 사니까 빠져나와 가지고 간이나 폐로 가요. 암 환자가 암으로 죽는 사람 아주 드물어. 그리고 병원에 오래 있으면 다 폐렴으로 죽어. 그 균이 어디서 왔냐면 장에서 온. 스트레스를 받으면 산성으로 산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나 식도 이런 걸 부식시켜가지고 거기에 균이 들어가 있으면 번식을 해가지고 그래서 위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위산이 췌장으로 들어가서 췌장염을 일으켜요. 그래서 또 요새 췌장암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훨씬 더 나쁜 원인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유전자를 망가뜨려요. 예. 특히 이제 암 환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잘 먹고 마시고 자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이 마음이 편치 않으면 맞아요.
이게 왜냐면 우리 그 위장은 뇌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기분 나쁜 상태에서 먹으면 아우, 장이 체하죠. 체하는 정도라 장이 흡수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먹어도 아무 소용 없죠. 또 반면에 아무리 나쁜 음식을 아주 기분 좋게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이 장이 나쁜 것을 흡수를 안 해요. 그 얼마나 신기한 겁니까? 신기하네요. 신기하네요. 그렇게 우리 몸은 정말로 신기하고 신비스럽게 창조돼 있어요. 야, 사실 1983년부터 41년째 한국인 사망 원인 1위가 암입니다. 매년 암 환자가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 세계 암 환자들을 치료를 또 하시고 이렇게 좀 지켜보신 박사님이 왔을 땐 이유가 뭘까요? 네, 대충 우리 몸에 장기가 한 25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한 20여 가지 암 종류가 있으니까 대충 해도 한 500여 가지 암의 특별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보고된 걸 보니까 장암이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제1위예요. 장암.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가.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장암이 거의 없었어요. 아, 그랬습니까? 없었어요. 장암은 아주 드문암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잘 살게 돼가지고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죠. 많이 먹는데 특히나 나쁜 기름이 많아요. 나쁜 기름, 로우 덴시티 콜레스테롤이라는 이게 몸에 들어가서 만성 염증을 일으켜요. 이게 만성 염증이 모든 병을 촉진하고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건 그건 아닌데 어떻게 아니죠. 먹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태우면은 맛이 훨씬 있어요. 나쁜 근데 맛있는 건 되게 나쁜 음식이라 생각하면 돼요. 달든지 이렇게 이 굽든지 이렇게 하면 기름이 튀어나와 가지고 이게 맛있게 돼 있어요. 그 안에 그 발암 물질이 왕창 나와요. 그러니까 이 흰거 비계 벽에 빼고 살코기만. 그걸 빼고 살코기만. 그리고 심줄에 그 나쁜 기름이 있어요. 심줄 그걸 빼야죠. 그러니까 고기 자체만 먹으려면은 맛이 없으니까 김치로 싸 먹든지 다른 이제 그걸 섞어서 이렇게 쪄서 먹는다든지 이런 것이 훨씬 더 건강한 거죠. 빨리 먹는 게 위장병의 가장 그 기본적인 문제예요. 빨리 먹는 게. 이 고기는 이 소화되는데 4시간 내지 6시간 걸려요. 오래. 그리고 40부터는 이 우리 몸에서 필요한 효소, 호르몬 이게 점점 적게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 고기를 분해시키는 라이페이스라는 그 효소가 점점 적게 나오니까 그만큼 적게 먹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 장벽이 이 탄력성이 떨어져 가지고 이 압력이 높으면 거기서 개실이라는 게 생겨. 그 개실에 변이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켜요. 거기서 암이 생기는 걸. 작년 한국 통계 보면은 70세가 되면 최소 6가지 병을 앓고 있습니다. 70세가 되면요? 70세가 되면.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러되 우리는 제한된 인생을 사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 제한된 인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람 있게 사느냐. 혹시 교수님은 주로 어떤 걸 드세요? 미국에 계시거나 하실 때?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아침을 제일로 많이 먹죠. 주로 이제 생선을 위주로 한. 그리고 이제 감자 그걸 먹고 요거트, 낫또 이걸 아침마다 계속 먹죠. 그리고는 이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데 이 단백질이 두부라든지 또 달걀 여러 가지 그레인 잡곡으로 들어있는 그 시리얼이라는 거 그걸 우유에 타가지고 먹습니다. 이런 거에 이제 단백질이 많거든요. 그걸로 굉장히 좋은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어요. 달걀도 그냥 저 프라이로 아니고 이제 쪄서 다 쪄서 해야죠. 쪄서도 굽는 맛있죠. 거는 조금 필요한 거. 굽는 것은 기름 타고 하면 맛은 있을지 몰라도 건강상에는 찐 것이 훨씬 두부도 좋죠. 찝니까? 그럼요. 그냥 그런 것을 김에 싸서 먹으면은 매일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그 김이 요새는 조그맣게 소금을 치니까 거기에 싸가지고
좀 약간 조미가 된 김으로 이렇게 좀 네, 김으로 싸서 좀 드시는 거예요. 그냥 찌면 맛은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사님도 그거도- 그냥 밍숭밍숭. 네, 그러니까 이제 소식을 하려고 애를 그러니까요. 쓰죠. 네, 소식. 절제. 네, 소식. 건강의 기본 원리는 절제하는 거예요. 박사님도 좀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좀 담백하게 단백질을 좀 많이 좀 섭취하고 과식하지 말고. 그럼 그런 건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고 이 환자들은 절대 체중이 빠지면 안 돼요. 아 그렇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체력을 유지하도록 잘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잠을 잘 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암 치료를 또 하신다 하더라도 체력이 네. 뒷받침이 안 그렇죠. 되면 그렇죠. 맞아요. 그 암 못 치료를 버티죠. 못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은 치료하면 한 달 안에 다 빈혈이 돼요. 빈혈. 그 빈혈이라는 게 이제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안 들어요. 약이 안 들어. 피는 골수에서 만들어요. 골수는 움직여야지 이게 활력을 생겨요. 이게 환자든 뭐든 걷는 것이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걷는 거. 우리 몸에서 뇌하고 근골격은 쓰면 쓸수록 건강해. 다른 기관은 쓰면 쓸수록 이게 망가지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성인 7분 가운데 1명이 당뇨를 앓고 있다. 이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네? 최근에는 또 조사를 해보니까 6명 중에 1명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 합병증이 있는 상태로 진단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때까지 자기가 당뇨병이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또 한 3분의 1 정도 될 정도로 아까 소리 없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굉장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질병입니다. 도대체 당뇨가 어떤 병인가? 네. 이게 말 그대로 당이 우리의 있다. 소변에 당이 있다 그런 예, 얘기입니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소변에 당이 있는데 소변에 당이 있으려면은 혈액 중에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 있어야 돼요. 정상보다 높으면 소변으로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당뇨병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기원 5세기경에 인도에 네. 인도의 화타와 편작이라고 불리는 의사들이 있어요. 유명한 네, 네, 사람이. 이분들이 당뇨 환자의 소변을 처음으로 찍어 먹어봤어요. 예. 달더라. 그래서 당뇨병이라는 말이 생겼거든요. 아 그분들이 찍어 먹어보면서 예, 예. 실제로 변이 좀 달다. 소변이. 소변이 네. 변이 아니고 변을 찍어 먹기는 좀 큰 용기가 소변이 필요해. 작은 변이. 당뇨병도 하나의 병이 아니라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임신성 당뇨병, 특이형 당뇨병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 당뇨병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좀 있네요.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게 저 당뇨의 증상들 어떤 네. 게 좀 있습니까? 증상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 혈액 중에 포도당 농도가 높으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데 예. 포도당은 물귀신 같은 그런 게 있어요. 혼자는 못 나가고 물을 끌고 나갑니다. 그러면 소변량이 많아지고요. 소변을 자주 보지요. 그리고 먹었는데 소변으로 나가버리니까 허기지죠. 허기지죠. 자꾸 먹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물을 또 많이 마시게 되는. 아 또 물을 마시는. 이걸 우리가 삼다증이라 그래서 다뇨, 다음, 다식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체중이 잘 먹는데도 빠지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에 좀 자주 가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도 약간 그게 뭐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아니죠. 다 그런 네. 물을 많이 먹어서 자주 가시는 분이 계시고. 아 조셉이 지금 예. 화장실 자주 간다는 거 얼굴이 좀 어두워졌는데. 네. 왜냐면 제가 네. 꼭 중간에 일어나서 네. 화장실을 제가 네. 다녀오거든요. 예. 그게 습관성인 건지 이게 좀 걱정이 돼서 아마 네. 주무시기 전에 물을 많이 드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긴 하네요. 네. 네, 네.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당뇨를 의심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 우리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좀 같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예, 일단 첫 번째로 아까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목이 자주 마른다. 예. 두 번째 항상 나른하고 의욕이 없다. 예. 세 번째 많이 먹어도 공복감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허기진다는 얘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잘 먹어도 살이 빠진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먹는데도 살이 빠진다. 네. 예. 그다음에 소변을 자주 본다. 몸에 부스럼이 생긴다. 눈이 침침하다. 아무 증상이 없다. 어이? 아무 증상이 없는데도 이거 체크해야 됩니까?
건강 검진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검사 결과 혈당이 높다라고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아무 증상 없이 오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아. 네. 이게 좀 그 당뇨를 피할 수 있는 한편으로는 또 좀 잘 다스릴 수 있는 식습관. 이게 좀 어떤 음식을 좀 먹어야 됩니까? 그 식이 습관에 대해서 꼭 당뇨병 환자가 아니라도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3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음식의 재료를 알 수 있는가. 그 말은 뭐냐면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뭘로 만드는지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근데 신선한 재료로 지금 만든 음식은 다 재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음식을 먹자는 이야기고요. 둘째는 총천연색의 식단을 가지자. 청천연세계 식단. 예, 그러니까 미국 그 심장 학회에서는 eat more colors. 그래서 색깔을 더 많이 먹으라라고 하는데 이 그 식판에 놓여 있는 음식들의 색깔이 다양하면 골고루 먹고 있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먹어라. 라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드세요? 이렇게 그냥 끓여 드시면 그냥 벌겋게 보이잖아요. 근데 파송송 계란 탁만 하더라도 일단 더 건강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색채를 먹는다는 거는 뭐냐면 한 가지 영양소, 한 가지 성분에 국한되지 않고 골고루 먹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삼백, 3가지 흰색을 좀 줄이자라고 하는 건데요. 흰설탕, 흰소금, 흰쌀밥 이 정도, 그러니까. 혹은 흰 밀가루, 예, 그 정도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하얀 게 맛있어요. 맛있죠? 아 근데 그 300을 줄여야 되네요. 네, 네. 그죠? 네. 집에서 흰쌀 거의 안 드시고 현미나 잡곡을 예, 저는 현미하고 잡곡을 해서 먹습니다. 네. 예, 그것도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또 속에서 안 받는다는 분이 아, 계시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럴 때는 백미를 드셔도 괜찮은데 양을 줄이시라고 좀 줄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네. 이제 300, 예, 뭐 이제 이걸 얘기를 좀 하셨는데 모든 음식에 거의 설탕이 진짜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좀 그 설탕과 당뇨의 연관성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설탕을 많이 먹어 생겼느냐 아니면은 지방을 많이 먹어 생겼느냐 하는데 설탕과 지방의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고칼로리. 예, 고칼로리 음식 그리고 고도로 정제돼 있는 이런 그런 영양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섭취해서 살이 찌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운동까지 안 하게 되면은 당뇨병이 잘 생기죠. 네. 이게 요즘 그 제로 음료수 되게 많잖아요. 예, 맞아요. 예, 슈가 재료를 이제 내세우는 그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거는 좀 많이 마셔도 어떻습니까? 이게 지장이 없는 겁니까? 단기적으로는 그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고 혈당 조절에도 일부 도움이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또 반대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뭡니까? 먹었더니 더 살이 더 찌고 더 안 좋더라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주변에 아마 다이어트 음료 드시는 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좀 독특한 행동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햄버거 집에 갔습니다. 콜라를 제로 칼로리로 달라고 하면서 패티 하나 추가요. 네, 치즈 추가요. 프라이 하나, 프렌치 프라이 하나 추가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보상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해서 다른 걸로 그런지 채우는 거군요. 포테토에 치즈 뿌려가지고. 예. 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설탕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제로 음료를 찾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음식을 시켜서 이 제로를 선택한 의미를 퇴색시키니까 네. 별 의미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가끔 이제 주류, 그러니까 술을 즐기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와인은 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 술이고 네. 상대적으로 뭐 증류주는 좀 당이 적게 들어가 있다. 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맥주. 그럼 그나마 추천하신다면 어떤 게 좀 괜찮았어요? 술이 알코올로 돼 있잖아요. 네. 알코올은 지방 다음으로 칼로리 밀도가 높은 지방은 9kcal, 탄수화물은 4kcal인데 술은 7kcal예요. 꽤 높아요. 술이 칼로리가 그렇게 높아요? 높습니다. 그런데 영양소는 없고 칼로리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허한 칼로리 이렇게 부르거든요. 술은 공허한 칼로리야 그러면 칼로리만 있고 영양소가 다른 영양소가 없다는 겁니다. 뭐 비타민, 미네랄 등등등 이런 게 없이 칼로리만 있다. 칼로리 폭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니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식후에 과일을 꼭 드시는 분이. 맞아요. 그게 또 위험하다는 얘기도 또 있던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과당도 상당히 이게 어쨌든 당이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는 얘기가 많은데 요거 네. 좀 어떻습니까? 뭐 과일 드시는 거는 좋은 부분인데요. 그렇죠. 근데 그 한 가지 주의할 부분이 뭐냐면 과거의 과일과 지금 현재의 과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당도가 무지하게 높아졌어요.
제가 어릴 때는 수박 설탕에 찍어 먹었던 일이 많이 있었는데 요새는 맞아. 그냥 먹어도 충분한 정도로 당도가 요즘 진짜 높잖아요. 예, 그렇게 개량이 된 거죠, 품종이. 그렇기 때문에 서양에서 영양학 하시는 분들은 현대의 과일은 나무에 달려 있는 달달한 간식이다. 이런 표현도 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시는 것은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당뇨병 환자들께서는 혈당을 측정해보고 그 양을 가늠하시면 돼요.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음식점에 가셔서 식사하고 나올 때 후식 나오잖아요. 그 정도. 뭐 그 정도 드시는 거는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일은 적당하게 섭취하는. 그러니까 모든 게 과일이건 뭐건 과한 게 조금 문제지. 이 적당하게 섭취하는 건 좋죠. 아까 얘기했죠. 총천연세계. 과일이야말로 총천연색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적당하게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형 뭐가 어렵냐면 네. 적당하게 식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적당한 식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스스로가 저는 먹다가 어우 이제 이 정도면 좀 어우 잘 먹은 것 같은데가 적당한 것 같은데. 그거는 물리적인 포만감이에요. 아, 예, 우리는 생화학적인 포만감을 느껴야 되는데 천천히 드시면 알아서 그만 해주는데 빨리빨리 드시면 이게 물리적으로 부풀다가 이거 안 되겠네? 그 포만감으로 멈추게 되시면 살이 많이 찝니다. 어렵다. 네. 아유, 너무 어렵다. 아니 근데 이제 밥을 먹는 순서만 바꿔도 이게 혈당 수치를 낮출 수 있다. 네. 생선이나 육류를 먼저 먹고 밥을 먹은 경우와 밥을 먼저 먹고 생선이나 육류를 먹게 했더니 생선이나 육류를 먼저 먹고 나서 밥을 먹은 경우에는 혈당이 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 섭취를 뒤로 미루시게 되면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혈당은 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우리의 식습관은 이제 밥하고 같이 이제 생선과 하고 예. 같이 먹어야 되는데. 허겁지겁 빨리 먹게 되면 그렇게 예. 되는 거라서 그 반찬을 좀 맛보시고 그다음에 천천히 이제 밥을 드시게 되면 도움되지 않을까 이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코스처럼 어우, 먼저 그러네요. 샐러드가 나오고, 나오고. 그러니까 혈당 수치를 천천히 올리는데 네. 탄수화물부터 먹으면 혈당 수치를 확 올려놓고 시작을 하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제 환자 중에 어떤 분은 그 코스를 드시는 순서대로 가면 좋긴 좋은데 처음에 식전 빵을 주는 데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건 나중으로 미루는 분들이 그걸로 또 있어요. 배 채우죠. 예. 빵 좀 더 주실래요? 네, 죄송합니다. 빵 좀 주시고 네. 먹고. 잼에다 찍어 먹고. 네. 네. 빵 추가됩니까? 네. 야, 근데 진짜 맛있는 게 너무 많았어. 아, 저희가 오늘 그 당뇨에 관한 속설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OX로 한번 좀 요거를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당뇨에 가장 안 좋은 음식은 밥, 전분, 감자, 쓰리 콤보의 카레다. 이거는 제가 조금 헷갈려서 이렇게 세모입니까? 하고 싶은데요. 그 전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혈당을 올리는 데 문제가 될 텐데 카레는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연구가 됐어요. 그 카레를 만드는 성분 중에 하나 강황이 있는데 맞아요. 강황에 컬큐민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건 오히려 당뇨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 하기 때문에 카레를 드실 때 너무 전분을 많이 넣게 되면은 이제 그 자체는 나쁠 수 있지만 카레 그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술 먹고 그 다음 날 카레가 해장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게 그 강황이 들어있어가지고. 해장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아, 죄송합니다. 조셉이 좀 그 식당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네. 카레 씨 전문 식당 갔었어요? 아니 뭐 카레 전문 식당 가면 숙취해서 그러기보다 이제 강황이 몸에 좋다. 아, 강황이 네, 몸에 강황. 좋다. 우리의 뇌가 우리를 살찌게 한다. 뇌와 식욕의 상관관계를 10년째 연구하고 있는 최용진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이게 우리가 살이 찌는 게 그러면 교수님께 이제 뇌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네네네. 이거는 또 다른 힘이 있는 거예요. 쾌락, 중독. 그게 산업이 됐죠, 그게. 그래서 살찌는구나. 그래서 식욕이 이제 약간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건강을 지키는 식욕, 그러니까 항상성, 체중을 적절하게 하고 너무 배고프면 에너지를 보충하는 이런 항상성 건강한 식욕이 있고 그 반대쪽이 쾌락적 식욕, 중독적 식욕. 그러니까 요거는 밥을 잘 드셨어요. 아이스크림이 나와요. 또 먹잖아요. 뭔지 또 알죠. 먹죠. 네. 그거는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건데 그러니까 약간 합리화를 해서 먹고는 살아야지 하고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이런 재미도 없으면 어떻게 그렇죠, 뭐하러 그렇죠, 인생을 그렇죠. 살아? 네. 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쾌락적 나는 못 살아. 식욕이 제가 저녁을 먹고
아 오늘은 집에 가서 OTT 보면서 쉬어야지. 그러면 저녁 먹고 집에 가서 OTT만 보면 되는데 뭔가를 먹으면서 OTT를 보는 것도 쾌락적 식욕인 거죠. 그렇죠. 분명히 조세호 씨도 알 거예요. 나 충분히 먹었고 죽지 않아. 절대 내일 아침까지 죽지 않아. 하지만 그걸 볼 때 또 왠지 그날 좀 스트레스를 받았어. 뭔가 어려움이 있었으면 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특히 막 짭조름한 거나 단 거. 그거는 에너지랑 아무 상관 없는 거예요. 항상성이랑 그냥 건강과 쾌락. 그냥 뭐 담배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아 결국은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식욕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건강을 스스로 좀 해치게 되는 것이다. 네. 라는 얘기신 거죠. 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이 당긴다고 이제 얘기를 네. 지치면은 뭐 예를 들면 지칠 때 자꾸 초콜릿을 막 네. 어떤 겁니까? 실제로 스트레스 받으면 당이 당기게 돼 있는 건가요? 우리 몸 자체가? 그러니까 당이 부족하면 당이 땡기게 돼 있어요. 음. 당이 안 떨어집니다. 대체로 안 떨어집니다. 무슨 그래요? 병이 있지 않는 한. 아. 네, 이렇게 뭐 그러니까 그렇게 뭐 저혈당으로 죽을 고비한 이런 당으로는 거의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떨어져. 여기 사람들은 무슨 뭐 인슐린 아 맞고 실제로 이런 게 우리가 아니면. 뭐 당 떨어져. 네네네. 당 떨. 아니. 근데 실제로는 아니다. 아니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만들어 온 어떤 믿음의 체계인 것 같아요. 아. 여러 이유로 어렸을 때도 힘든 일이 있을 때 뭐 이런 걸 했을 때 부모님이나 이렇게 야 우리 힘든 일 있지 우리 케이크 먹으면서 힘내자 뭐 이런 걸 한다든지 뭐 그럴 때 너무 힘들면 뭐 사탕을 먹어봐. 그쵸, 그쵸. 뭐 너무 힘들면 초콜릿을 먹어봐. 회복에 도움이 돼. 그렇죠. 특히 만약 뭐 시험을 못 봐서 막 힘들었거나 아니면 시험을 잘 봐서 잘했거나 이럴 때 아빠가 치킨 사오면서 다 같이 행복해하거나 이런 모든 일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야 되냐에 대한 믿음의 체계를 딱 만들어서 지금 작가님들도 아 내일 아침 마감인데 못 썼어 이러면 아 어떡하지 하다가 초콜릿이 난 살 수 있을 거야 하고 딱 먹는데 사실 안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진짜 안 죽어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에너지가 떨어졌다 뭐 할 때 당이 떨어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합리화예요. 내 스스로 합리하고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 나름대로 쌓여있는 보상 체계에 보상 체계죠. 내가 스스로 그냥 합리화를 하는 거다. 어떤 분은 담배를 태우시고 어떤 분은 초콜릿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맞아요. 네네. 지금 제가 예전에 이제 흡연을 할 때는 뭔가 지치고 힘들 때 녹화 중에 특히 힘들다 했는데 쉬는 시간에 담배 한 대 피면 뭔가 그 사실은 지금은 담배를 안 피지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 펴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잤어요 얼마 전에. 근데 형이랑 비슷하게 제가 저녁 7시 정도 저녁 먹고 그 이후로 안 먹었어요. 얼마나 좋아. 잤어요 11시 반에. 새벽 1시 반에 깼어요. 배가 너무 고픈 거야. 그 자려고 누웠는데 뒤척이다가 3시까지 잠이 안 와서 안 되겠다. 그래서 냉동실에 있는 피자를 돌려서 먹었어요. 피자 3조각 먹었어요. 3조각. 근데 빡빡빡. 잠이 와요? 바로 잠들었어요. 예. 이것도 심리적인 겁니까? 아니면 배가 불러서 잠이 오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저는 이거는 좋아요. 좋은 거라 맛있죠. 생각해요. 너무 이 정도까지는 항상성 식욕. 그러니까 정말 에너지가 부족해서 먹고 싶어서 먹는 건데 피자 3조각은 너무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한 조각만 해도 됐었을 거고 더 나아가면 피자가 아니라 방울토마토를 먹어도 됐을 거예요. 사실 이게 진짜 체중 감량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또 하시거든요. 이게 사실은 오늘 나오셨으니까 나오신 김에 하나하나 한번 좋네요, 여쭤보도록 좋네요. 하겠습니다. 그 평소에 관리를 잘하다가 술만 마시면 이런 분들 많죠. 터주세요. 입이 터져서 엄청나게 이게 먹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건 왜 그러는 걸까요? 네, 많이 공감하시죠? 뭐 네네. 대공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술을 마시게 되면 인간의 의지적인 조절력이 좀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좀 날 잘 다듬어야겠다, 할 말 안 하면 가려야겠다. 이게 없어지고 네, 그냥 본능대로. 그리고 스스로에게 굉장히 좀 관대해지잖아요. 관대해지고, 그렇죠. 그렇죠. 응.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되죠. 이거 먹는다. 야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면 야 맛있게 먹으면 제로 칼로리야. 그치. 그런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믿음들이 있거든요. 맛있게 보면 제로 칼로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오인성과 마음속의 목소리가 합리화. 괜찮아 먹어. 근데 그게 술 마시면 더 이제 지는 쪽으로 되는. 네. 그냥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 제일 쉬운 방법은 술을 끊는 거예요. 저는 음식만 안 먹으려고 하는데 술까지 끊어야 되는 지금 조셉. 그러니까 술을 끊으라고요. 아니면 좀 덜 살찌는 안주로 먹거나 이런 조작적인 걸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다이어트해도 살이 안 빠지는 건 나의 비만 유전자 때문일 것이다. 이것도 아주 대표적으로 네. 많은 분들이
그 자신을 위로하는 아, 그치. 합리화하는 뭐 아니, 어떻게 뭐. 근데 사실 같은 거 먹어도 전 더 찌는 것 같은데요. 약간 좀 그런 게 좀 있긴 있는 누구는 거죠. 먹어도 좀 안 찌는 것 같고 뭐 기초 대사량이 높다라고 하지만 아니 그거는 그건 어떻습니까? 억울하잖아요. 교수님? 이런 게 다 고도화된 전 합리화가 큰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연구를 해보면 유전자가 다르면 있을 수도 뭐 있다. 1kg 더 찌고 덜 찌고 뭐 기초 대사량이 좀 더 높고 낮고가 있는데 같은 형제 중에서도 만약 한 분이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가고 한 분은 강원도에 살았다.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이쪽은 피자를 좋아하고 이쪽은 나물을 좋아하고 이건 완전 다른 체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똑같아도 환경과 어렸을 때부터 만든 그 생활, 리듬 이런 것들이 완전 바뀔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유전자 연구를 해봤을 때 유전자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어마어마하지 않고 어마하지 않아요. 네네. 이것은 다 극복할 수 있어요. 네,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다. 아, 그렇죠. 아니 어쨌든 이제 다이어터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유는 장고에서 오고 상냥함은 탄수화물과 당분에서 온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끊었더니 건강 얻었지만 성격이 더러워졌다. 예민해지죠. 아 뭔가 예민했을 때 집에 와서 면치기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 수많은 것들이 근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뭔가 우리의 합리화를 하는 그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일단 진실이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는 게 되게 많아요.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이 아니에요. 그냥 탄수화물 때문에 내가 예민해진다 아닙니까? 결국에는 탄수화물 없이 그렇게 해도 다 정신 승리하고 마음 평안하게 대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아 교수님이 지금 오늘 와서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합리화예요, 합리화. 네. 그러니까 뭐 당도, 탄수화물도 합리화. 근데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에 뭐 맛있는 게 너무 그러니까 진짜 요리를 이 개발하시는 분들이 음식을 너무 맛있게 개발해. 아니 이거 어떤 맛일까? 아니 어떻게 이런 조합 이게 지글지글 그냥. 아 진짜 우리의 식욕을 끊임없이 테스트하시는 것 같아요. 아 무서워요. 아니 근데 어찌됐든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단 음식은 몸에 안 좋다. 네. 실제로 그런 거죠. 단 음식이 다 안 좋은 건 아닌데 음. 기본적으로는 그 달고 이런 게 우리 몸에 뇌에 영양분도 되고 좋은 건 맞아요. 하지만 문제는 이게 자본주의의 산업이 되었어요. 적당히 단 정도가 아니라 겉은 바삭하면서 속은 크리미하고 그렇죠. 매운 게 등장했다 갑자기 짜졌다가 다시 또 크림이 흐르고 뭐 이렇게 만들면은 돈을 더 벌 수 있다. 이게 이제 돈 버는 구조잖아요. 아 교수님 네. 그것도 요즘은 또 이제 우리가 당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이제 뭐 많은 곳에서 건강에 안 좋다 해롭다니까 제로다 뭐 네. 이런 걸로 또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건 네네네. 또 어떻습니까? 설탕이 많은 게 제일 나쁜 것 같아요. 근데 단맛만 있고 설탕이 없는 거는 살은 안 쪄요. 아, 살은 거의 안 그렇구나. 찌지만 그 의존성, 중독, 쾌락은 똑같은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제로 칼로리 콜라에도 중독이 돼서 하루에 막 1리터, 2리터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살은 안 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안 좋지만 신체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거기까지 간 다음에 이걸 탄산수로 바꾸면 이제 의존성도 단반 의존성은 없어지고 탄산 의존성만 남은 거죠. 그 다음엔 맹물로 바꾸고 이렇게 약간 점진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해롭다 나쁘다 흑백으로 하면 이 토론이 잘 안 되고, 안 되고. 약간 제일 나쁜 것부터 제일 좋은 것까지 순차적으로. 아 진짜 그거 좋은 것 같아요. 밤에 이 폭식이 터지잖아요. 요걸 좀 멈출 수 있는 솔루션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번 논문을 쓰면서 이런 어떻게 음식을 인지했을 때 이게 몸이 변하냐, 튀김 요리한다고 왜 배불러지냐 이걸 찾다 보니까 아예 논문이 나온 게 그 되게 재밌게도 이 초콜릿 사진을 핸드폰으로 보여주면서 냠냠 먹었다 30번을 하면 3번 한 거보다 훨씬 덜 먹게 된다고 초콜릿을. 그걸 논문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나온 게 있었어요. 증명이 됐어요. 네, M&M's 초콜릿 사진을 보여주면서 3번보다는 30번 정도. 네. 안 먹었잖아요. 안 먹어.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정신 승리인데 이런 게 이 그러니까 나를 속이는 거죠, 살짝. 정신 승리. 네. 합리화를 이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옥주현 씨나 몇 분들이 이것은 이미 먹어본 달고 맛이다. 먹은 거야. 먹었어. 알겠어. 그만. 괜찮아. 딱 할 수 있다는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다이어트 하는 거 정말 힘들잖아요. 힘들죠. 근데 포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3개월을 정말 열심히 해서 10kg를 뺐어요. 뺐어. 와, 뺐다. 하루 이틀 먹을 수 있잖아요. 하루 이틀. 그래. 너무 고생한 나에게 이틀간 보상을 하자. 5kg 쪄요. 5kg 찐다고. 3개월을 내가 열거성을 다해서 빼봤는데
이틀 만에 5kg 때려쳐. 나 먹을래 다시. 이거 왜 그런 거야?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체중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게 많이들 맞아, 얘기를 맞아. 해요. 너무 이렇게 일희일비 이거에 집착하고 여기에 의미를 많이 부여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는. 아니 나 해도 안 되나 보다. 뭐 하루만 먹어서 뭐 5kg야. 이건 난 뭐 내 몸은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여러 오해를 만들기 때문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요. 체중에. 길게 할 거면 이렇게 뭐 하루 이틀 5kg 쪄도 또 다시 뺄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내가 점점 더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하루 이틀 실수했다고. 그래서 저는 극단적으로 한 달간 빼는 다이어트는 극심하게 싫어합니다. 맞아요. 그거는 오히려 해롭다고 생각해요. 네. 진짜 본인의 몸을 해치면서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단기간 내에 빼는 것은 그건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와,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해줬던 얘기가 세호 씨 내일부터 이제 운동 좀 해보세요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내일 2시간 뛰겠습니다 했더니 2시간 못 뛰어요. 2시간 못 뛰고 그냥 내일 10분을 뛰어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10분은 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날도 10분을 또 뛰어보세요. 매일 할 수 있는 걸 하시라고. 근데 그게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일희일비하지 않는 네, 그러나 네. 좀 꾸준히 지속 가능한 어떤 본인에게 맞는 어떤 다이어트와 무리하지 않. 그러니까 모든 게 좀 무리하면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 또 저 교수님 혹시 오늘 수업 시 많은 또 이 체중 감량이나 건강을 위해서 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분들에게 좀 끝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 없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 그거에 바로 그 문제. 근데 그걸 합리화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을 못한다, 승진을 못한다, 사회생활 못한다, 온갖 그 합리화의 그 바탕으로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자기한테. 그래서 음식물도 버리고 야식도 안 먹고 몇 개를 해보세요. 의외로 괜찮아요. 다 좋아질 수 있어요. 중독은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문제를 찾아내세요. 네. 다 우리의 합리화다. 그리고 이건 중독이다. 그리고- 우리는 끌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이미 나 자신은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공복에 운동하는 게 좋다? 어떤 분은 식후에 운동해야 돼. 주장들을 많이 하잖아요. 차이가 많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많지 않은데 사람마다 그게 적응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복에 운동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식욕이 확 당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운동 자체가 식욕을 억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고집하는 것 자체가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이제 나에 맞춰서 하면 되지 뭐 공복이 좋다 해서 일부러 끼니를 거르고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죠. 네,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 어떤 강박 같은 건데요. 네. 아침을 먹고 제가 운동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몸무게가 재면 당연히 아침에 식사를 했으니까 그 몸무게가 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숫자에 대한 스트레스도 약간 있어요. 맞아요. 지금 살 빼는 것 자체가 조세호 씨한테는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셉도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네. 유지하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 지나도 막 옆에서 사람들이 너 살찐 것 같은데 막 이러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스트레스 조절만 잘하더라도 살 빠지는 게 생각보다 원활해져요. 그래서 새끼 먹으라는 게 여러 이유도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몸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려는 건데 스트레스 호르몬은 정말 살이 안 빠지게 하는 주범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다이어트를 할 때 환자분들한테 그런 이야기 자주 드리는데 즐겁게 빼세요. 즐기면서 빼세요. 그러면 저한테 막 뭐라 하세요. 야, 살 빼는데 어떻게 즐기면서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 경험은 내가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다 생각하시고 빼시는 분하고 아닌 분하고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러게요. 이건 어떻습니까? 저녁에 하는 운동보다 아침에 하는 운동이 더 좋다. 그게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면 하루 종일 기초 대사량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빠지는 열량을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가만히 있어도 36.5도라는 체온을 유지하고 우리 뇌는 생각을 하고 심장은 계속 뛰고 그다음 콩팥은 계속 역할을 하니까 그게 기초 대사량이에요. 그게 나가는 에너지의 60에서 70%를 차지해요. 그거 엄청난 거죠. 운동을 하고 나면은 하루 종일 이 중요한 기초 대사량이 높아진 거예요. 심지어는 밤에 잘 때도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 있어요. 그리고 또 밤에 잘 때 에너지를 탄수화물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지방을 분해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운동을 해놓으면은 지방도 잘 타고 그다음 비만 조절에도 좋고 그다음 또 그 에너지를 연소하는데 큰 도움을 받죠. 아침에 시간 나시면 조세호 씨처럼 하시면은 하루 종일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고 여러 덕을 많이 보죠.
아침에 커피를 드시잖아요. 네. 근데 요즘 커피 다이어트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맞아, 군복에. 몰랐어요. 네. 그렇죠. 근데 커피 다이어트의 여러 효과 중에 커피에 카페인이나 다른 성분들이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서 운동을 했을 때 효과를 더 높인다는 맞아요. 가설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가끔 유산소 네. 하기 전에는 일반 아이스 아메리카노 말고 에스프레소 있잖아요. 네. 그냥 에스프레소를 한 잔 마시고 운동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커피를 마시고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는 뭐 교감신경을 흥분하고 해서 될 것 같지만 그 정도 되려면 커피 엄청 먹어야 되고요. 에스프레소 한 잔 갖고 안 돼요. 더 많은 잔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고요. 우리가 살 뺄 때 중요한 것 중에 수분 보충이 중요해요. 근데 이제 카페인을 먹고 나면은 수분이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운동할 때 힘드실 거예요. 탈수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아요. 탈수를 많이 시키면은 살이 한 달에 10kg 금방 빠져요. 우리 몸에 그 단백질이 저장될 때 근육으로 저장되잖아요. 그때 물하고 섞여야 되거든요. 그걸 잘 못하게 하니까 그 살은 좀 빠지는데 이게 지방이 안 빠지고 근육만 빠지는 거예요. 네, 제가 사실은 물을 안 마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수분이 없으니까 빠지니까. 거울 봐도 뭔가 아 내가 좀 잘 빼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데 그게 사실 착각인 거거든요. 건강하게 빼고 있는 게 아니니까. 지방도 빠지는 순서가 있는데 살 제대로 빼면 한 뱃살부터 빠져요. 대부분 뱃살부터 빠지고 얼굴살은 나중에 빠져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얼굴부터 빠지면 그게 지방이겠어요? 그렇죠. 뭔가 좀 잘못. 수분 빠지고 근육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마른 비만 말씀, 팔다리는 가늘고 배만 볼록 나오신 분이 그런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이 무지 많아요. 맞아요. 요건 좀 건강에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생활 습관 교정이고 식습관 교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무 잘하시고 계신데 아침을 좀 거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점심 때 나름대로 탄수화물 안 먹으려고 비건 음식으로 네네네. 단백질 위주로 섭취하는데 그러고 나면 우리 몸이 굉장히 긴장을 하잖아요. 그럼 저녁에 같은 회식을 하더라도 건강한 식단보다는 그냥 고깃집 맞아요. 안 찾아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우리 몸이 내면에서 엄청나게 요구를 해요. 그 다음에 하루 며칠 지나면 운동하기 싫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조세호 씨는 너무 대단하신 게 분명히 몸이 그런 반응을 할 건데 아 내가 이걸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운동을 하고 계신 거지 일반적으로는 운동하기가 싫어져요. 근데 이 얘기 어떨지 모르겠는데 운동 오랜만에 한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제 제가 없기 때문에. 조셉이 수업, 아니 제가 이거는 수업을 그동안 안 아 근데 받았었거든요. 제가 그거는 진짜 제가 좀 왜냐면 이거는 제 스스로가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못한 거지.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하는 게 윗몸 일으키기 100개, 턱걸이 30개, 팔굽혀 펴기 60개, 스쿼트를 60개를 매일 합니다. 아 조세호 씨 너무 좋아요. 근데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사실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운동도 늘려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하루 종일 운동량을 늘리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계단 오르기. 예. 사실 살 빼려는 운동은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운동만으로도 살 빼는 건 충분합니다. 근데 같은 평지를 걷더라도 1000번 걸었다고 자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살 빼는 과정에서는 숨이 가빠야 돼요. 숨 한 번 꺼보고 그냥 10,000번을 걸으시면은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은 노동을 하신 거지 운동을 하신 게 아니에요. 약간 숨 가쁜 운동을 반복적으로 오래 숨 가쁜 해주세요. 운동. 숨이 가빠야 된다. 좀. 약간 숨이 가쁘는 과정 자체가 지방을 연소하는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최근에 이게 이제 해외에서 보니까 그 약이 뭐 개발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도 뭐 그 네. 약 가지고 뭐 좀 요즘 얘기가 많던데요. 화제던데요. 그죠? 약이 옛날에는 우리 식욕 조절에 관련된 약들을 많이 개발했어요. 그런 게 있었죠.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을 조절하는 약들도 식욕 조절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좀 문제가 많아요. 약의 그 마약 계통이니 아니니 하면서 여러 문제도 많이 일으켰고 요즘은 정말 좋은 게 그런 계통을 벗어난 약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썼던 약이나 이런 약들인데 장에서 나오는 호르몬 자체가 식욕도 억제하고 장 운동도 느리게 해주니까 먹고 나서 금방 포만감도 생기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무기가 아주 많아졌죠. 아 그렇군요. 저는 오늘 선생님께 포만감에 대한 정의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통 포만감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느꼈으면 숟가락을 내려놓는 게 제일 깔끔한 건지를. 근데 포만감이라는 건 사람마다 달라요. 다르죠. 네네. 그리고 내가 오늘부터 살 좀 빼겠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먹는 양을 평소에 먹던 걸 3분의 2 정도 먹으면은 늦어도 일주일 내에 대부분의 위가 좀 쪼그라들어요. 과감하게 위가 한 3분의 2 정도 먹었다 싶을 때 숟가락을 놔봐요. 맞아요. 술 자체가 첫 번째 식욕을 자극해요.
아, 그렇죠. 저도 그렇죠. 실험을 해봤거든요.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삼겹살 먹을 때 맹물하고 드셔보시고 소주 한 잔하고 드셔보세요. 아, 다르죠. 맛이 달라요. 맛도 다르고 먹는 양이 달라요. 일단 이게 소주를 마시고 삼겹살을 먹으면 쫙 달라붙으면서 그 다음 소주를 또 불러요. 그리고 또 마시면 국물을 불러요. 어쩔 수 없이. 계속 부르는구나. 계속.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커먼이지 커먼. 탄수화물을 불러요. 쫙 먹고 맞죠?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아까까지 해놓으신 아까 비디오에 봤잖아요. 점심 때까지 잘 하시다가 그러니까. 저녁에 무너지시는 술이 몸 안에 들어와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좀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그 이전에 거기 있는 술 자체가 지방 분해를 방해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식욕을 자극하고 지방 분해를 방해하고 하니까 살 빼는 데는 술은 최대의 적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알코올 드시는 분이 아까처럼 당을 너무 억제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몸에서 당을 쓸 수밖에 없는 조직이 있는데 또 에너지도 제일 많이 쓰는 조직이 어딜 것 같아요?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조직이요. 간입니까 간? 뇌예요. 네. 뇌가 술을 계속 먹으면 뇌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걸 잘 해마가 알잖아요. 손상되기도 하고. 네. 근데 거기에 당을 쓸 수밖에 없는 걸 안 드시면은 뇌 손상이 빨리 오고 그다음에 20년, 30년 있다가 치매가 빨리 올지 몰라요. 아이고 이것도 뭐야 이게 뭔 소리예요 또? 요즘 또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억제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요즘 진짜 많아요. 음. 다이어트 하려면 일단 탄수화물을 줄여야 된다는 맞아요. 생각이 그죠? 네. 네.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그 에너지 비율을 비교해봤어요. 탄수화물을 에너지 중에 몇 퍼센트 먹으면 제일 오래 살까 하고 연구를 해봤거든요. 근데요? 50%가 그렇게 높아요 탄수화물이요? 이게 50% 먹는 게 제일 오래 사는 걸로 결과가 나왔어요. 아, 50%.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틀린 이야기가 아닌 게 탄수화물을 먹고 나서 뇌나 심장이나 이게 포도당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장기에서 포도당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렇죠. 포도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억제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포도당 비슷한 딴 걸 분해해서 만들어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단백질이나 이런 걸 분해해서 근육 분해를 너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빠지는 거. 그러니까 빨리 근육이 소실이 되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니까 나중에는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권하기는 탄수화물을 좀 드셔야 되는데 우리 옛날처럼 많이 드실 필요는 없고 어떻게 드셔야 되냐면은 설탕 과당이 먹고 나면 피 속이 빨리 혈당을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천천히 높여주는 탄수화물을 드셔야 돼. 그게 뭐 있을까요? 천천히 탄수화물을 높이는. 그러니까 뭐 잡곡이나 뭐 이런 거. 꼭 네. 흰빵보다는 호밀빵이나 둥밀빵. 그렇죠. 잡곡에 있는 섬유소나 이런 것들이 그 흡수 속도를 좀 늦춰주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게 또 흰빵이 맛있는 게. 맛있기는 흰쌀밥이 제일 맛있지. 그냥 맛있어요. 식감도 맛있죠. 좋고. 요즘 요게 이제 과일에 설탕을 발라. 요거 요즘 유행이. 탕후루. 예. 탕후루. 탕후루가. 이 탕후루가 이게 이거 엄청 유행이잖아요. 이게 근데 과일도 단데 거기다가 이제 사실 설탕을 입힌 거잖아요. 이거 어떻습니까? 기자들이 자꾸 물어와요. 예. 그래서 궁금해서 지난주인가 자장면 축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식구가 가고 싶다 해서 같이 가서 먹는데 그때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죠.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있는 당 발라져 있는 게요. 과일 안에도 그게 많지만 이게 먹고 나면은 금방 혈당을 높이잖아요.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서 지방이 더 축적되는 걸 향상시키기 때문에 안 좋아요. 좋을 수가 없죠. 예전에 그 뷔페 가면 초콜릿 분수 있는 데 있었어요. 있죠. 거기 가면 과일로 이렇게 해서 다 줄 서가지고 거기다가 그 분수에다가 거의 약순물처럼. 약수물처럼. 거의 약순물처럼. 그러니까 스스로의 자제가 중요한데 간헐적으로 드시되 그날은 그 먹었던 그 순간 주변에 기름진 음식은 최대한 좀 없자죠. 비싼데. 시대를 진짜 불문하고 초미에 관심사입니다. 요게 이제 한 조사에 따르면 병적 탈모로 치료받은 환자가 한 해 24만 명. 네. 예. 이게 이제 그 중에 20대부터 40대까지가 62.7%. 젊은 분들 많아요. 상당히 젊은 분들이 이게 좀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예. 많아요.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진짜 늘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사회가 좀 스트레스풀하다 할까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성 탈모가 엄청 많으세요. 맞아요. 대표적인 우리 원형 탈모라잖아요. 미용실 가면 이렇게 빵꾸 나는 거. 그게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또는 육체적인 스트레스나 상관없습니다.
결혼도 아주 큰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스트레스는 없는데 도대체 언제 하냐는 스트레스가 있어. 굉장한 스트레스. 아니 결혼을 왜 안 하냐고. 너무 오래 지금 발표가 일찍 해가지고 안 그래서 하셨어요, 어떤 아직? 분은 안 하기로 한 거야. 안 하기로 했는데.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아 이게 탈모의 약간 시작인가 하는 뭐 좀 전조 증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좀 있습니까? 네, 탈모 전조 증상은 일단은 세 가지인데요. 일단은 우리 집안에 가족력이 있다. 이러면 약간 좀 생각은 가지고는 있어야 돼요. 아, 어느 정도 약간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나. 아, 이 약간. 명문가 집안이구나. 딱 체크가 됐다. 그러면 헤어라인이 특히 남자분들은 헤어라인 쪽에 그렇죠.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진 않거든요. 아주 몇 년 동안 걸쳐서 뭐 3년, 5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0.5cm, 뭐 0.7cm 이렇게 올라간다 싶으시면은 얘가 유전자가 발현된 건가? 이제 뭔가 발현이 되는 거. 그런 증거로 삼으셔야 되고요. 또 이제 머리가 점점 얇아진다. 가르마 쪽에. 근데 모발이 예. 가늘어지네요. 누가 봐도 야 너 좀 심하게 옛날보다 너무 많이 줄어든다. 이러면 치료를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이고. 근데 그 유럽에서는 선생님 네. 우리나라는 이제 탈모 있는 거를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유럽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머리가 좀 올라가고 탈모 있는 분들이 섹시하다. 섹시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아니 왜냐면 주드로다. 주드로 있잖아요. 배우 주드로. 네. 주드로도 있고 약간 그런 얘기 있어요. 사실 그 유럽은 갔을 때 이렇게 딱 이렇게 그 남성의 호르몬이 강해야 탈모가 온다라고. 근데 뭐 그냥 이게 잘못된 그냥 정보가 그건 주드로가 섹시한 거 아니에요? 주드로가 섹시한 겁니다. 네. 주드로도 있고 남성 호르몬이 높은 거다. 이거 좀 잘못된. 탈모가. 예, 사실 그렇진 않고요. 남성 호르몬의 농도 자체랑 그 탈모력이나 이런 건 사실 무관합니다. 아 그래요. 아니 이게 우리 장항준 형님이 이런 얘기. 존경합니다. 이 형은 언제 이런 얘기를 했어? 남자는 중년 이후부터 뚜껑. 아니 뚜껑 뭐요? 남자는 머리빨이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 이야기 모바일 요정 우리 선생님이 나오신 김에 저희가 한번 좀 이걸 한번 OX로 한번 물어보고 여쭤볼게요. 싶었어요. 오늘 확실하게 한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쏘세요. 자, 첫 번째. 일반 샴푸보다 탈모 전용 샴푸 효과가 더 좋다. 하나, 둘, 셋. X예요? 우리 피부 자체가 되게 약해 보여도 이게 강철만큼 더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이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외부에 있던 오염물질이나 화학물질들이 그대로 우리 내 몸속에 침투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샴푸는 괜찮아요. 뭐냐면 내가 머리가 좀 얇고 힘이 없는데 모발에 바깥에는 모발에 어떤 코팅. 이제 코팅이 돼서 좀 두께감을 줄 수 있다거나 외용 제품들은 존재를 해요. 근데 두피 안에 뚫고 들어가서 약 4, 5mm 깊이에 있는 모낭에 성분이 침투해서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침투는 불가능합니다. 저도 그리고 샴푸할 때 이렇게 좀 손가락으로 아까 꾹꾹 눌러서 그래. 약이 좀 들어가니까 좀 이게 잘안 들어갑니다. 사실은 이게 잘 들어가기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나올 수 있을 거라 그렇죠. 다음입니다. 요것도 궁금해요. 검은콩, 맥주, 효모, 해조류 매일 먹으면 탈모 예방이 된다. 자, 하나, 둘, 셋. 요거는 이렇게 맞아요. 곡물에 있는 단백질들이 우리 모발에 도움되는 성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틀린 말은 참 아니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려면 양을 많이 드셔야겠죠. 뭐 콩을 먹는다면 한 트럭분 정도 먹어야 되고 맥주 효모 맥주로 치죠. 하루에 한 3만 리터씩 매일. 그럼 죽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도움은 되지만 이 양 자체가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맹신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리고 요즘 또 그 다이어트 많이 하죠. 다이어트 하면 안 좋아요. 맞아. 적당히 하는 건 좋아요. 맞아. 적당히 하면 되는데 너무 초절식이라나요? 아예 안 먹겠다 이거 있죠. 그럼 영양분 네, 또 이게 또 풀은 이게 풀이란다. 이 우리 모발이 머리카락이 재밌는 게 풀과 성질이 너무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요. 양분이 있어야 잘 자라고요. 잘하죠. 또 단백질이 또 필요해요. 맞아. 근데 단백질이 우리가 동물에서 보통 섭취를 해요. 네. 근데 모발은 식물에서 나오는 단백질에 또 많이 의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곡물에 있는 그러니까 뭐 보리나 뭐 콩이나 이런 곡물에 있는 단백질이 이게 모발의 재료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다이어트 하시면서 근육은 생성될지 모르는데 모발이 빠진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초절식은 좀 삼가시고 그리고 하신다면은
저 재래시장 같은 데 가시면 그 모발에 좋은 뭐 선식 미숫가루 같은 거 네, 그게 뭐 뭐 콩이라든가 뭐 검은 깨라든가 보리라든가 뭐 맥주 뭐 효모 그런 것들이 그래 그런 것들을 좀 드시면서 하시면 도움이 돼요. 훨씬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 이거 지켜야 돼요. 이거 다이어트 끝나면 회복은 하는데 전처럼 예전만큼은 안 100%는 다 안 오거든요, 이게. 자, 다음. 머리는 아침에 감는 것보다 저녁에 감는 게 좋다. What this? 아, 요건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밤에 이제 낮 동안에 활동을 하고 오염 물질이나 피지나 여러 가지 물질이 있을 때 샴푸는 세정의 역할이기 때문에 깨끗이 씻고 주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러면은 탈모를 좀 가속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이 좀 있죠. 네, 또 식습관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서양 문화가 개방돼서 들어오면서 탈모가 많이 늘어났다는 보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 정통 음식은 이제 발효 음식 위주고 서양 음식 같은 경우에는 튀김 음식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튀김할 때 쓰는 그 기름. 예, 열을 가해서 튀겨낸 기름을 섭취하게 되면은 모발이 진짜 많이 가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실제로요. 패스트푸드죠. 뭐 통닭이라든가 피자나 햄버거 너무 많이 먹지 마시고 적당히. 예, 적당하게 뭐든 좀 적당하게 드셔주셨으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모발은 우리 몸의 건강을 나타내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예요. 내가 몸이 안 좋으면 바로 제일 먼저 반응을 해요. 실제로 수면의 질을 어느 정도 가져가셔야 육체도 정신도 맑아지기 때문에 우리 모발도 건강해집니다. 또 모자 쓸 때 너무 조이는 모자, 내 두상의 크기에 비해서 너무 작은 모자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겠죠. 그런 것만 조심해 주시고요. 파마 염색 같은 경우에는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고 상관없는데 너무 자주 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거니까 사실 두피에 좋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머릿결 좋아진다고 머리 안 말랐을 때 빛을 많이 이렇게 당기시잖아요. 그러면 견인성 탈모 와요. 머리카락 없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말릴 때 잘 말려야 돼요. 수건으로 물기 다 닦으신 다음에 뒷머리만 잘 안 말리는 분들이 많아요. 앞에만 말리시거든요. 근데 뒷머리가 오히려 우리는 개수도 더 많고 밀도도 더 높아요. 잘 안 말라요. 그래서 뒷머리까지 꼼꼼하게 말리는 거. 그걸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TV를 본다. 유퀴즈를 본다. 아이고 유재석 씨 나왔네. 이런 정도 가볍게. 우리 두피는 하나의 혈액 시스템이기 때문에 혈관망이 서로 다 통해 있습니다. 옆에도 하시고 마구마구. 아시겠죠?